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 때의 사회, 경제, 문화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북방 계통의 청동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그리고 중국 계통의 중국의 철기가 들어와서 나타난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한 변화 내용이었었죠. 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그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고조선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 고조선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고조선의 그 시대구분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대구분표를 좀 보시고 이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성립됩니다. 혹시 말입니다. 기원전 2333년 몇 월 며칠이냐라고 하면은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지금 우리 한이 5대 국경일 중에 10월 3일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국경일에 개천절이 나와 있죠. 5대 국경일에 개천절입니다. 여러분 5대 국경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잠깐 좀 보고 합시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무슨 국경일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국경일 타령해야 됩니다.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세시풍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세시풍속 역사에 이 세시풍속도 어쩌면 우리 민족의 문화 아닙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5대 국경일 했을 때 우리가 5대 국경일 날짜 순서대로 빠른 날짜부터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3월 1일입니다. 뭐예요? 1919년 3.1운동, 3.1절 얘기합니다. 국경일이죠. 두 번째 7월 17일이 됩니다. 7월 17일 무슨 날이냐 하면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2일 날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고 7월 17일 날 공표가 됩니다. 제헌절이죠. 국길, 태극기를 달게 되죠. 이 제헌절 이 날짜는 어느 날짜하고 맞추냐 하면은 조선이 건국이 몇 년 되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 이성계의 조선 건국 일자하고 맞춘 거예요. 이성계.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구하다.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의 조선 건국 날짜하고 7월 17일 날짜를 맞춥니다. 물론 음력과 양력입니다. 음력, 양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7월 17일 날 공표를 해요. 7월 12일 날 헌법을 만들었다가 17일 날 공표를 합니다. 제헌절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은 광복이 되는 날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몇 월 며칠 날 수립을 해요. 8월 15일이요. 그럼 몇 년이에요? 1948년 8월 15일 날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 날짜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대충 해서 이날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젠가요? 10월 3일입니다. 이게 개천절이에요.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33년 바로 10월 3일 날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니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천절 지금 현재 기념 행사를 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는 언제냐면 10월 9일이 되겠습니다. 무슨 날인가요? 한글날이죠. 한글날. 조선 15세기 때입니다. 1443년 만들어서 46년 10월 9일 날. 이 날짜가 가장 근접한 날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딱히 사료에는 10월 9일이다. 이게 날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앞뒤로 짜 맞춰보니까 이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0월 9일이겠습니다. 이거는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자, 국경일이라고 하는 날은 나라의 경사가 있는 날이에요. 이게 잔칫날입니다. 그렇지? 잔칫날이죠. 이날은 꼭 태극기를 개항을 합니다. 태극기 개항을 하고요. 태극기를 개항한 날이 이 날짜 말고 또 있어요. 어느 날짜냐면은 1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 국기 개항법에 보면은 1월 1일 신정 때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6일날 태극기를 개항을 합니다. 현충일이죠. 현충일 이날은 조기를 개항합니다. 조기. 근조할 때 조자예요. 이거는 추모일이에요. 잔치날이 아니죠. 추모일입니다. 이 공무원 한국사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만은 다음 중 우리나라 국경일이 아닌 날은 내서 이렇게 나오고 하나 6월 6일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에서 나온 문제입니다만은 물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그런 유형의 문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추모일이다. 나라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지 잔칫날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10월 1일 날 10월 1일은 뭐죠?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이 날도 태극기를 개항을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 어떤 국가 원수가 서거를 하는 날, 뭐 이런 특별히 지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또 뭐 조기를 단다거나 뭐 경축할 일이 있으면 태극기를 개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자면은 7월 17일 제헌절을 지금 얘기를 7월 17일 아닙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하고 국경일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원전 2333년 그 당시 날짜로 지금 날짜는 10월 3일 고조제 건국이 됩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기원전 108년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원전 194년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만이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구죠? 준왕을 내몰고 위만조선이 성립된 바로 그 해예요. 기원전 194년. 여기서부터 이제 기원전 108년까지가 바로 위만조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우고왕입니다. 위만의 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관계를 고조선, 시기를 나누면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식 국호는 뭐 고조선, 단군, 위만조선 이런 얘기 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바로 조선. 지금의 조선이나 이 조선들 서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면 고조선의 건국자는 누구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건국된 고조선은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하면 누구에서 단군왕검에서 건국됐다. 그러니까 단군은 제사장의 의미라고 그랬죠. 신석기 시대 때 원시신앙에 살펴봤습니다. 왕검은 정치적 군장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따로 왕검 따로가 아니죠. 단군 왕검 하나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재정일치 시대 때 족장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에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됐다. 이렇게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토대로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성립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뭐가 숨겨지냐면은 보세요.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화를 토대로 건국됐다고요? 청동기 문화요. 그렇죠? 그럼 청동기는 언제 들어오냐는 얘기거든요. 청동기. 바로 앞강에서 우리가 청동기가 들어온 시기를 언제로 봤습니까? 기원전 20세기로 봤거든요. 20세기.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먼저 건국된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청동이 들어온 게 먼저인가요? 고조선이 성립된 게 먼저죠.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청동은 기원전 20세기에 들어왔다. 물론 딱히 20세기에 딱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쯤에서 아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원전 20세기하고 기원전 2333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시기가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가 더 빨라요. 몇백 년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껏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됐다 해놓고 청동기는
고조선은 2333년이라고 한다면은 들어온 시기는 청동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고조선이 어떻게 해서 건국됐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33년 기원전에 단군왕검에서 고조선이 건국됐다. 이 시기는 뭐에 의하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하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20세기 이후에 언젠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점이거나 이때 아마 고조선이 건국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2333년이라는 시기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에 의하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관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관자. 이게 가장 고조선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고조선 건국 이후에 고조선의 건국에 관련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우리나라의 사료는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그리고 동국, 여지승남 여기에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 좀 같이 묻겠습니다.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는 고려 후기 충렬왕대 때라고 그랬죠. 여러분 충렬왕대 때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예요? 원간섭기죠. 자주성 실현기라고 그래요. 원간섭기입니다. 이때에 우리 민족 문화의 어떤 유구함, 자주, 주체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수록을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 여지승남이 있죠. 요거는 전부 공통적으로 단종, 조선, 세조, 성종입니다. 몇 세기예요? 15세기입니다. 15세기의 국호는 뭔가요? 조선입니다. 이 조선은 어디의 후계자로서의 조선이냐 하면은 단군조선의 후계자로서의 조선입니다. 단군조선에. 아시겠죠? 그래서 왜 하필 15세기 때 단군 신화가 많이 서술이 돼야만 했었는가? 이거거든요.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 듣고 배우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 내용은 여기서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의미만 이 단원에서는 정리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단군 신화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봤습니다. 스스로 우세한 부족은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떠받듦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우월사상이죠. 그렇죠?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인간 세계의 뜻을 두어 태백산 백두산입니다. 신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었고 이들은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기 부족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즉 니네는 우리를 뭐해라? 떠받들어라. 어떻게? 하늘처럼 태양처럼 숭배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홍익인간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홍익인간 이렇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회가 성립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런 의미로는 아닙니다. 지배자 좋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정치 권력 구조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흔적을 풍백, 우사, 운사에서 바람과 비와 구름 여기에서 확인합니다. 이건 애니미즘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정령신앙을 얘기합니다. 농경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유재산의 성립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형벌을 비롯한 인간 사회의 360여 가지를 주관하게 했다. 이런 데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템신앙이 있죠. 토템신앙. 곰, 호랑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혼인을 통해서 연합을 했었다. 그래서 곰과 환인이 혼인하죠. 환웅이 혼인해서 누가? 단군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계사의 모습도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군왕검입니다. 밑줄로 그어놓읍시다. 단군왕검
재정일치 시대 때 부족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단군 신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조선에 관련된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지도 좀 보십시다. 지도. 이 지도는 우리가 이제 그 청동기 문화권에서도 말씀을 누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북방계통의 청동이 들어와서 고조선 여기서 성립됐다. 여기가 같은 문화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4개가 있었잖아요. 정리합시다. 비파용 동검, 거친무늬 거울, 또 의주 미송식 토기, 마지막 하나는 북방식 고인돌. 이 4개는 이 청동기 문화권하고 고조선의 그 영토에서 출토된 내용하고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토대해서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아셨죠? 그럼 예,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은 이거 서술 문장에서 많이 틀립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조선의 영역에서 봅시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보세요. 한반도에서 요령적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1번. 아니면 요령 쪽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느냐 2번. 고조선의 발전 과정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꾸 이거 틀린 선지에 보면은 1번에서 다시 하면은 한반도에서 요령 쪽으로 팽창해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고조선의 원래 중심지는 한반도 내가 아니에요. 요령입니다. 요령 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고조의 발전 과정의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지도 맨 왼쪽에 초기에는 요령 지방의 중심을 놓으나 후에 대동강유역의 왕검석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하면서 발전하였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좀 유의 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조선은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죠. 그러나 고대국가 못지않은 통치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왕권 강화의 증거 자료 나와 있죠. 왕의 명칭을 씁니다. 기원 전 4세기 전부터 왕호, 왕의 명칭을 쓴다. 뒤에 위지라고 했지, 위지.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은 고조선이 부왕, 준왕에서 왕의 명칭을 쓰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왕위가 또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방미했던 부왕, 준왕에서 기원전 3세기경부터는 바로 왕위가 세습이 되고 있었다는 점. 자, 세 번째 보십시다. 다음 장에 관료 제도가 정비가 되고 있었다는 점. 그 관직 명칭이 나와 있죠. 상, 대부, 장군, 박사, 도위 뭐 이런 명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 제도가 정비됐다. 이건 고대국가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통치 체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관계를 보시면은 중국의 연나라고요, 진나라 관계가 있죠. 연나라, 진나라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죠. 그 중에 전국 7웅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 좀 잠깐 볼까요? 고조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중국의 연, 그 다음에 진, 초, 제, 한, 위, 조. 그래서 중국의 전국 7웅이에요. 전국 7웅. 그 중에 지금 고조선하고 같이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연나라입니다. 연나라거든요. 기원전 4세기에 연나라 진계라는 사람이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고조선의 서쪽 약 천리를 상실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조선이 위축이 되면서 요령 쪽에서 어디로 한반도, 지금 평양, 왕검성 쪽으로 세력을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나라하고 진나라 관계입니다. 그 진은 어디냐면 요 진입니다. 이 진은 말이죠.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전국 7웅의 혼란을 누가? 이 진나라가 수습합니다. 이게 이렇게 통합이 됐죠. 최초의 중국의 통일 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 시황제라고 그러죠. 맨 처음 황제다. 황이라고 하는 것은 왕 중에 왕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진시황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비록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지만은 통치 조직이 정비가 돼 있었고 또 대관계에서 뭐 연나라하고 대등한 관계도 형성을 했었고, 그렇죠?
또 중국의 진나라하고 손도 잡고 있었던 걸 봐서 조금 외교 관계도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데 중국의 혼란기 때 두 번에 걸친 유이민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철기 문화가 소개가 될 때 말씀을 드렸죠. 전국시대 혼란기 때 1차 유이민이 내려오죠. 단군조선의 마지막 준왕이 받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유민은 진에서 한으로 넘을 때 내려옵니다. 이때 위만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위만이 내려왔을 때 준왕 역시 받아줍니다. 그래서 서쪽 변방 수비를 맡겨요. 그럼 위만은 연나라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지 중국 연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증거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만조선은 중국의 식민 정권이 아니라 바로 단군조선을 계승한 나라다. 그 증거가 뭐가 있냐? 몇 개 나와 있죠. 먼저 이만이 내려올 때 입국할 때 바로 머리는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 즉 오랑캐. 이 책은 중국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삼국지. 위치 또는 위서라고도 관계없어. 동이전입니다. 삼국은 어디죠? 위, 촉, 오. 중에 위나라, 치. 동이족이다, 동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오랑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이전. 중국은 항상 자기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중자를 써요. 그래서 중. 주변에 있는 나라는 모조리 다 오랑캐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동이, 오랑캐 자리게 하는 거죠. 동이. 전에 보면은 바로 이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상투를 들고 오랑캐 옷을 입고 있었고. 두 번째 봅시다. 밑에. 준왕이 위만이 내려올 때 준왕이 위만을 내쳤어요? 아니면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였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라는 관직, 뭐 박사, 도위 이런 명칭이 있었죠. 박사는 관직이 임명을 하고 서쪽 변방, 서쪽 변방 수비를 맡겼다는 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점. 세 번째, 국호를 바꿨나요? 그냥 조선이라고 그랬어. 우리 이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정권에 누구? 위만조선의 정권에는 단군조선 시대 때 토착인들 그대로 또 포용하고 있었다는 점. 자, 이 네 개가 단군조선을 계승했다. 누가요? 위만조선이. 이런 증거로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밑에 위만조선의 발전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위만조선은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철기 문화를 토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단군조선보다는 훨씬 더 발전합니다. 농업 생산력의 발달, 잉여물의 축적, 상업, 수공업 발달, 대무역 발달까지 한다는 것이죠. 특히 두 번째 보시면은 중앙 정치 조직에서 보면은 그거 좀 보겠습니다. 우고왕대,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고왕대 역계경이 진으로 망명할 때 이천호를 끌고 왔다거나 이 진나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밑에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위만조선의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왜 이쪽으로 망명을 했느냐? 북쪽의 흉노 토벌 문제를 놓고 우고왕과 역계경이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갈등이 생기자 역계경이가 이천 가구를 내리고 어디로? 데리고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한무제에 침입돼 투항했던, 한무제 침입돼 하면 이제 기원전 108년에 고종이 멸망할 때죠. 끝까지 투항했던 조선 재상 로인, 상, 한음, 뭐 재상, 상, 니계상 다 관직 명칭입니다. 그래서 한음이란 사람, 삼이란 사람, 또 장군 왕엽, 무신이죠. 왕엽이란 사람, 또 끝까지 장했다는 성기란 사람 이런 걸 봤을 때 위만조선도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정비가 된 통치 제도가 있었을 걸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국내 경제력이 발달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중개무역을 독점을 하다가 한나라 무제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중개무역 부분은 체크 좀 해놓읍시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도에. 위만 단군조선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죠? 여기는 단군조선 다음에
위만 조선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위만. 그러면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위만이 내려올 때 중국은 진나라에서 어디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죠? 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 예, 위만. 요 밑에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진이란 나라가 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은 지금 예와 한과 진 요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이 나라하고의 중개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이것이 한나라 무제의 미움을 받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위만조선을 치는 거예요. 기원년 109년에 쳐들어왔습니다. 한 1년 정도 저항을 합니다. 하다가 기원년 108년에 왕검성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한사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BC 108년 이후에 한사군 성립. 한사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여러 나라가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입니다. 아셨죠? 그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기록도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와 있다.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꼭 출제가 됩니다.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등의 사만이죠.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한무제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고조선의 사회 모습에서 8조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좀 봅시다. 한서지리지에 지금 8조법 내용인데 그중에 3개 조항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3개 조항이 이거는 관습법이며 보복법이며 만민법입니다. 보복법은 죽이면 죽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만민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만민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적용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셨죠? 3개 내용 좀 봅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상에 처한다. 자, 이거는 인명중시입니다. 또 죽이면 죽인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보복법이죠. 또 한 사람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필요한 노동력 손실이에요.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이거는 인명중시 기본에다가 곡물로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농경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절도죄죠. 절도,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됐다는 거죠. 노비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형벌노비가 있었다는 거고 계급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속하려는 자는 50만 년을 한다. 자속, 스스로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년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폐도 사용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화폐. 그렇죠? 이때 화폐가 있었을까요? 기록에 보면은 한치운, 18세기 실학자 한치운은 해동 역사라는 책에서 바로 이때 이 화폐를 자, 모, 전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화폐는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만 있어요. 지금 뭐 전설상의 화폐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화폐는 고려 성종대 때 바로 건원 중보라고 하는 철전이 있습니다. 철전. 이 중국의 화폐를 모방한 건데요. 이게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화폐다.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설상의 화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자속하려는 자는 돈 50만 열 내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속이란 얘기는 뭐야? 용서받고자 하는 자 스스로. 요즘 같으면은 보석금 제도 같은 거 있죠. 그 보석금 제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현재 남아있는 3개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한서지리에 나와 있는 부인들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았다. 이거는 여자의 정열을 중시했다. 즉 이때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가 형성이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녀간에 여러분들 남녀간에 분업이 형성이 되고 즉 남자가 집 밖에 일을 하고요. 여자가 집 안에 일을 하게 된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가부장,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틀이 형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청동시대 사회 변화 상황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서지리에 나와 있는 8조법 내용 중에 현재 3개 조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사군 설치 이후 한군현이라고 있죠. 한사군 얘기합니다. 한사군 설치 이후에는 토착인들이 중국 한족의, 즉 중국 민족입니다. 한족의 통치에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발을 누르게 해서 법 조항이 8조에서 몇 개 됐다고 했어요. 60여 개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억압과 통치가 강화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런 게 있죠. 그 결과 어땠다?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조선의 사회상을 우리가 보면서 일단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중국 자료이지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인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어느 나라 책이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한서 지리지하고요. 삼국지 위지동의전 그리고 관자 중국 사료에서 우리가 우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거거든요. 고조선에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자. 그런데 한서지리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고조선의 8조법이 들어가 있어요. 8조법이 한서지에 들어가 있고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위만 있죠. 위만이 남하해 올 때 이만의 남하 과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있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환에서 여러 나라하고 이만조선의 남하 내용이 어디에? 삼국지 위초고의 위나라지 동의전에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은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출제가 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성립된 고조선의 발전 과정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